어제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제가 떨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아서,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 같아서, 이 강의하고 손님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떨었는데, 생각 밖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호응을 해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요 권리를 쉽게 깨우칠 수 있는 자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태극기가 주역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은 주역에 담겨있는 어떤 생성이라고 할까? 하늘과 땅으로부터 만물이 어떻게 생긴다고 보느냐 하는 거, 그런 문제하고 건괴와 곤괴. 이제 곤괴로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늘과 땅의 작용에서 만물이 생긴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어버이라고 하는 주역의 생각을 간단히 이제 더듬어 보도록 하죠. 우선 곤괴로 들어가기 전에 주역 괴가 어떻게 순서를 잡느냐. 곤. 그러면 건에서 곤으로 가는 거는 아주 쉽게 돼요. 건에서 곤으로 가는 거는 이게 위아래를 뒤집어도 똑같은 것은 괴를 전부 바꿔버립니다. 효를. 양이었던 걸 전부 음으로 바꿔서 곤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의 준괴가 나오는데, 위에 수고, 말하자면, 이렇게 된 수죠. 그 다음에, 준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어떻게 가느냐가 명확하게 설명은 안 됩니다. 물론, 서괴전이라는 주역 10위 가운데서 하늘과 땅이 열리고 나면 사물이 이제 처음 생긴다 그래. 처음 생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느냐? 이걸 뒤집습니다. 예?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확 뒤집으면은, 요걸 뒤집으니까 여기 제일 꼭대기로 가면은 요거 산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건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역시 남습니다. 산수, 이는 몽이라는 괴가 됩니다. 이건 건괴, 곤괴, 준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쓰고, 둔인데, 둔자인데, 괴 이름에는 준이라고 읽습니다. 이건 어린아이, 그렇게, 이거는 이렇게 뒤집어 나갑니다. 휙휙 뒤집어서 하나씩. 그러니 곤으로 나갑니다. 근데 건곤은 주역에 있어서 바로 어버이괴입니다. 어버이괴니까 건과 곤은 집안에서는 어버이로서 나머지 이제 8괴를 낳는, 6괴를 낳는 것으로 됐고, 나머지 모든 괴들이 어버이고, 건곤이 이제 하늘과 땅으로 상징되니까 하늘과 땅은 바로 만물의 어버이입니다. 만물의 어버이. 그래서 건괴의 단전하고 문헌전 같은 데서는 아주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건은 만물이 자시 이렇게 합니다. 만물이 이것에 바탕받아서 시작한다. 시작한다. 라고 하고, 곤괴에서는 만물이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생성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고는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의 생성입니다. 생깁니다. 그럼 그 시작과 생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냥 건에서는 시작이라고 얘기했고, 곤에서는 생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남녀의 교합에 의해서 자식이 생기는 과정하고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건은 부모의 이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남녀의 교합에 의해서 자식이 생길 때 우리 인류가 처음에 이제 아주 고대에 생각할 때 남자로부터 무엇인가 가지 않으면은 임신이 되지 않죠. 아이가 생기지 않죠. 그러나 가서는 일단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태아로 성장하는 건 뱃속에서죠. 어머니 뱃속에서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늘과 땅에다가 배치를 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무엇인가가 권해 주어집니다. 땅에 건네지는 겁니다. 시작이 갑니다. 근원적인 시작은 하늘에서 있다라고 했고, 그것이 땅으로 뭔가 전달돼서 땅으로부터 구체적인 생명이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입니다. 땅은. 기본적으로는 이틀입니다. 그런데 참 오랜동안 남성 중심의 역사가 계속돼 왔죠. 남성 중심의 역사가 계속돼 오다 보니까 두 역할이 언제나 동등하게 있는 게입니다. 근데 남성 우위로 계속 그놈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늘이 무조건 높다 그랬는데, 이 두 존재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요즘에 아주 학질적인 농담까지 있는데, 그런 농담이 유행하는 거 아주 마땅치 않습니다. 농담도 가릴 건 가려야 됩니다.
뭐 슬롯머신인가 아니 뭐 자판기에서 돈 넣어서 꺼내면 그게 돈 넣은 임자냐 자판기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주 저질의 얘기가 되는 게죠. 여성을 마치 임신 애를 낳는 도구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이건 주역의 사고도 안 맞고 이 두 존재가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서 만물이 그 속에서 생김이라는 것을 그렇게 주역은 표현하고 있죠. 뭐 좀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여자는 성적으로 여성이 그 뱃속에다 아이를 10달을 넣어야 이제 그 지니고 임신해야 된다는 그게 아주 무거운 부담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자꾸 이제 그 낮은 지위로 남성의 종속되는 지위로 된 것도 임신이라는 그 나쁜 악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됩니다. 그 여성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있음으로써 갖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근데 남성은 그걸 또 그만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게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은 자꾸 여가 시간을 가져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성에게 자꾸 축적이 되는 겁니다. 남성에게 쌓이다 보니까 그 기술 통해서 자꾸 남자는 앞으로 나가고 여성들은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역사가 오래 계속돼서 남녀의 불평등 구조가 자꾸 심화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진정하게 그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이죠. 모계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자기 자식을 임신시킨다라는 관념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같이 자면 생기는 건 알았겠지만은 꼭 내 아이가 그래서 생긴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스개로는 원래 하늘이 굉장히 공평해서 고통을 분담시켜줬다는데요. 그 여성은